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요, 셧다운 장기화 우려 때문에 결국 다우지수 15,000을 붕괴시켰다라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계 그리고 정치계의 거물급 인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회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의미 있는 성과물을 건지지 못한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디폴트만은 막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긴 하지만 재무부는 만약에 부채한도 증액 협상까지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클 것이다 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연방정부 폐쇄 첫날은 의외로 버텼지만 결국 마디지수를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악영향도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그를 덮을 만한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 잠정 3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우려했었던 3분기 영업이익 10조 이하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영업이익 10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주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조가 안 될 거다라고 조금 우려했었는데 10조를 넘겼군요. 사상 최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방금 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 3분기 매출액은 59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액은 13.07%, 영업이익은 25.31%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기느냐 마느냐를 두고 업계의 전망이 크게 엇갈렸었는데요. 최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당초 기대와 달리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 지난 8월 말 10조 원대에서 최근 한 달간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 9조 8천억 원대까지 내려앉았었습니다. 반면 실적 발표 이틀 전인 지난 수요일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사장과 신종균 IT 모바일 부문 사장이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57조 4,600억 원의 매출과 9조 5,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잠정 실적이라 부문별 실적은 공개가 아직 안 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나온 것을 송주희 기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송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와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 첫날 올랐던 뉴욕 증시가 결국 다우 기준 15,000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린 쉬었지만 ADP 민간 고용도 좋지 않았고요. 간밤에 또 하나의 고용지표 역시 부진하게 나왔다죠. 예, 일단 지난밤 글로벌 증시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오늘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방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삼성전자 이슈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심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연방정부 셧다운 지금 지속에 대한 부담 계속이 되면서 거기에 나온 경제 지표마저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좀 다소간 좀 많은 실망 부분은 아니었지만 다소간 좀 실망을 주는 수준의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됐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연 이틀 동안 계속 하락하는 모습 좀 나타났었고요. 한 가지 또 큰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가 이제 폭발했다라는 그 이슈들. 과연 우리 시장 내에도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도 전반적인 전기차, 전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테마주 형성되었던 그런 움직임들 혹시나 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조심스러운 마음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방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부분, 시장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성 발표다라는 것. 이 부분 어쩌면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때까지 한동안 눌렸던 IT 업종에 대한 역차별, 실적 시즌이 시작이 새롭게 되면서 역차별이 진행될 가능성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테마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셨고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으로 인해서 IT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외국인은 오늘 어떤 모습 보일까요? 삼성전자 위주 IT만 좀 더 살까요? 예, 지금 애널라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상당 부분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크게 실망시키는 수준의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상당 부분 못 미치는 8.6조 원 발표한 이후 지금 거의 한 1.5조 원 정도 늘어나는 분기 실적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되는 이제 2분기 내지 3분기 실적에 대한 정점 우려감 어찌 보면 이 우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 형태의 어떤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 외국인 매수세 다소간 좀 둔화되는 양상 좀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 지금 이제 IT, 삼성전자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열어둬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 지난 8월 23일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순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도 이제 순매수 나타났었고요. 오늘 역시 삼성전자 긍정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일단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차별화, 슬림화, 쏠림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시장 내 화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기대감만에 의해서 상승되었던 경기 민감주들 과연 시장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그로 인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미스매칭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그 밸류에이션 미스매칭은 주가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킬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시장 내 어떤 기대감은 크지 않았지만 그 기대감을 크지 않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 오히려 거꾸로 주가 차원도 그렇고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 기조 부분 이 부분 계속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시장 조금 연방 정부 문제 때문에 조금 좀 시장 내 실망감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고요. 우려감 계속해서 지금 시장 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들 속에서 반대 쪽에 있는 유로존 그리고 중국 역시 지금 국경절 휴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모멘텀을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유로존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유로존 우리 지금 쉬는 동안 기준금리 0.5%로 동결시키면서 양적 완화의 지속 기대감 계속 우리 시장 내에 주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다는 거. 그렇다면 유로존과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 조선업종은 조금 좀 기대해볼 만하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 테슬라 이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관련돼서 일단 시장 내에 다소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지금 한 7억 대 정도 굴러다니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매년 신차 나오는 게 한 7천만 대 정도 됩니다. 이 속에서 전기와 관련된 자동차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연간 한 10만 대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난 10월 1일이었죠.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 내에 다소한 조금 좀 실망을 안겨다 주는 좀 성장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전기차는 아직도 살아나고 살아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 관련된 삼성 SDI랄지 관련 전기 미국 테슬라와 관련된 주가들이요.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거꾸로 지금 S 모델의 폭파가 좀 나타났는데 S 모델에 들어가는 자동차 배터리는 패나소닉 배터리입니다. 거꾸로 우리 SDI가 거꾸로 반대 어떤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일단 큰 그림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견지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삼성 SDI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 테슬라 이슈의 핵심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배터리 폭발 사건이 어찌 보면 과연 앞으로 리콜 사태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리콜 사태로 만약에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시장에서 잊혀져갈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도 있지만 리콜 상황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과거에 핸드폰 폭발 사건 많이 났었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어떤 전기와 관련된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큰 그림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특별히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IT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휴일 이전부터 분위기가 좋았던 IT가 더 갈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까지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 이런 IT 분위기 아닙니까? IT 내에서 만약에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이 IT 내에서 차별화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우리 시장 내 그대로 나타났었죠. LG전자,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LG전자와 이제 삼성전자 둘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LG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보고서들,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면서 큰 폭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LG전자의 주가 모습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랄지 아니면 삼성전자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IT에서 나눠지고 있는 어떤 그 차별화 부분, 뭐니 해도 실적을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실적들이 IT에만 국한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 분명히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LG전자도 마찬가지였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그 G2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이제 숫자로 나와주면서 조금 좀 시장 내 실망감을 오히려 크게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타 업종, 경기 민감주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뭐 소재 산업도 그렇고요, 뭐 건설 경기도, 건설 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 3분기 실적, 이제 2분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3분기부터는 확인 과정에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확인 과정을 놓고서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공개로 실적 시즌 대비를 해야 된다. 종목별로 실적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실적을 공개하면서 그간 좀 많이 올랐던 뭐 조선 건설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주가 오른 것에 대비해서 실적은 이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아마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거다라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 실적 시즌에 소재 산업재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걱정되는 섹터가 혹시 있으신지요? 예, 저도 우리 그 최혜린 앵커와 마찬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 뭐 조선업종도 그랬고요, 건설업종도 그렇고 소재업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유지가 되고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은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나온다면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미스매칭이 시장 내 이제 그 대두가 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좀 나타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선업종은 오히려 기대감이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설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유로존 같은 경우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기저 효과를 어느 정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 상승률의 둔화가 지금 상승은 계속되지만 상승률의 둔화 부분 지금 시장 내에서 다소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 이제 기준선을 넘어서 오히려 기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권역이 되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로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선업종, 그리고 유로존과 아울러서 같이 가는 어떤 그 중동 지역과 관련된 어떤 그 건설업종 같이 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소재 쪽이 되겠습니다. 소재 쪽, 이미 지금 철강 쪽에서는 다소간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징후들이 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화학 쪽에 대해서는 그런 미련을 좀 못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화학 쪽, 과연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그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줄까 안 나와줄까, 이 부분 지금 꼭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수순을 밟으셔야 되겠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선 건설 철강 화학 쪽보다는 실적 시즌 관련해서 조금 좋은 섹터로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IT 더 좋아질 거다 강조해 주셨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에 화재 발생한 것이 그 파나소닉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반사익을 볼 가능성, 리콜까지 가지 않으면 단기 악재 여파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넘버원 만나보신 분은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은 잘 나왔고 뉴욕은 크게 빠졌고 호황지가 엇갈린 그런 아침인데요. 개장 10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기 전, 징검다리 휴일 전 수급 특징주를 보면서 오늘장 필요한 대비책, 대비 종목을 찾아보려 합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전 거래 수급 특징주 먼저 보고 그 중에 특징주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외국인의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수요일까지 무려 26거래 연속 사면서 10조에 육박하는 매수를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실적 발표 이전부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재밌는 거는 기관도 매수탑에 삼성전자를 올려놓는 모습, 그리고 매수 2위까지도 동일합니다. SK하이닉스였는데요. 중국 시안 공장 화재가 오히려 디램 값에 상승을 부추긴 결과를 낳고 있죠. SK하이닉스는 무려 31,000원대를 갔었고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보기 이전부터 이미 140만 원을 뚫었었는데 외국인 기관 1, 2위로 모두 같이 샀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가 특별히 좀 하락폭이 컸었던 수요일 기억하시죠? 하지만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요. 기관도 삼성, 물산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같은 종목, 겹치는 종목 보이십니까? 찾으셨나요?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CJ ENM을 담았고요.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CJ ENM을 담았습니다. 이제 거의 52주 신고가 4만 원이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4만 2천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급이 아주 좋은 상태고요. 외국인은 그 밖에 메디톡스와 메디포스트 등 바이오 종목을 좀 담아줬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이제 16만 원대고요. 메디톡스가요. 메디포스트도 장중에 두 자릿수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기관은 삼성, 차이나 쪽에서 수주 소식을 들려준 원익 IPS를 상당히 많은 부분 담아준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특별히 언급해 주실 종목이 있습니까? 네, 금요일 아침 단연 탑은 삼성전자겠죠. 예. 시장의 어떤 전망을 비웃듯이 10조 넘었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지속 순매수가 이어진 가운데 기관이 9월달에 굉장히 많이 팔았지만 아마 추격 매수가 나타난 모습인데요. 4분기 실적도 또한 우상향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에서 10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나타내면서 영업이익률이 17.1%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휴대폰이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와 TV 부분도 동반 일부 성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도 아마 10조 원대 이상을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에는 반도체 부분이 실적 성장을 견인한 전망입니다. 특히 메모리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출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8,500만 대로서 2분기 7,500만 대 대비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분기 스마트폰 출하가 9천만 대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면서 이 중에 갤럭시 S4 1,400만 대 그리고 갤럭시 노트 3는 1,200만 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SK하이닉스 화재 반사이익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SK하이닉스 어떤 여파에 따라서 PC 디램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4분기 PC 디램 고정거래 가격은 물론 서버 디램과 낸드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다면 여전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인데요. 현재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경쟁사인 애플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유사한 수준인 반면에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올해 기준 PE 11.7배 정도로 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 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140만 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는 155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종목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 보고 있는데요. 4분기가 조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러브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 또한 쌍끌이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 디램 출하량 증가,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출하량 증가, 그리고 우시 공장 화재로 인한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 개선 등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 실적 차질 불가피한데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우시 공장 화재에 의한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호조 등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PB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우시 공장 화재에 의한 4분기 실적 악화 등에 고려할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시 공장 화재에 대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산정되면서 디램 및 낸드 출하량 가이던스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시 공장 화재 가동률 정상화 시기를 아마 4분기 말 정도, 그리고 출하량 정상화 시기를 내년 1분기 초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불확실성 존재하는 4분기가 조로의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시 공장 화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4분기 실적 및 동사 주가에 단기적으로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14년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2013년 4분기 디램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가격 상승은 2014년 컨센서스 상향 작업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분기 동사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분기 실적, 즉 우시 공장 정상화 시기가 아니라 2014년 실적, 즉 4분기 디램 가격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메모리 업체 대비 가격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29,500원 정도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 원익 IPS입니다. 장비 발주가 시작되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 빅사이클의 선두주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신규 3D 낸드 팹을 계획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비메모리 17라인의 경우에는 내년 2분기부터 장비 발주가 예상됩니다. 아마 2차 장비 발주를 고려할 때 2014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가 4분기 이상 지속되는 빅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3D V낸드 전환의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3D 낸드 공정 전환에 따라서 전통적인 PCVD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V낸드는 24층 구조로 저렴막 형성에만 48분의 증착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3D 낸드 양상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 시안 공장의 추가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존 낸드 라인에도 3D 낸드로의 전환 투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아몰레드 투자의 수혜도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투자 A3 라인은 내년 1분기에 시작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TFT 백플레인과 유기물질 증착 봉지 등 아몰레드 주요 공정에 모두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력 장비가 들어가면서 투자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 분기 사상 최대, 그리고 내년에는 연간 사상 최대 실적까지 전망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의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동사는 9월 30일 502억 원 장비 수출 공시하였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도체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2014년 실적은 매출액이 올해 대비 40% 증가한 5,4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156% 증가한 903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6.7% 정도로 급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7,500원대 눌림목 매수에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원익 IPS 수요일 날 8% 급등했었지만 5일선 정도에서 눌림목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과, 하이닉스 역시 3만 원 아래에서 눌림목 매수, 삼성전자도 140만 원 언더에서 매수 쪽의 관점 주신 바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특징주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죠. 다우지수가 15,000선을 내주고 말았다는데 셧다운의 장기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오늘 밤 미국 노동부가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DP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간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소폭 한 달 만에 늘어나면서 고용 지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악재였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도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국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증시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이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10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10조를 가뿐하게 넘기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가전 쪽은 역시 부진했지만 휴대폰과 반도체가 이를 만회했다, 상쇄했다라는 분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삼성전자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애널리스트와 함께 가져보려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 개장했는데 2천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발 상황 자세한 분석을 유스닥의 유창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오늘 2천 아침에 또 보이고 삼성전자 1% 넘게 오르네요. 네,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선방하면서, 그러니까 우려감이 좀 컸었죠. 미국 증시 같은 게 거의 1% 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컸는데 어쨌든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어쨌든 코스피가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다시 2,000포인트를 노크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있던 것을 참고하신다라면은 충분히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에 좀 우려감을 작용했던 현대차 그룹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1%대 혹은 1% 전에, 전후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주가의 하락을 좀 멈칫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삼성생명, 한국전력, 신한지주, 특히 하이닉스의 상세가 상당히 돋보인다는 부분들, 반도체 부분에 대한 상승,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개선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만으로 기업의 실적이 나오는 하이닉스의 기대감을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동반해가지고 32,000원대에서 약간 모자른 31,9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금융주들도 신한지주, KB금융지주 모두 한 1%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지금 오늘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공정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업체의 주가 하락이 이미 예상됐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3% 넘게 밀리고 있네요. 일본 니케이 개장만 잠깐 살펴드리면요. 우리가 쉬는 동안, 우리가 같이 개장했던 그날 2% 넘게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 이미 61선까지 쳐져 있는데요. 어제도 반등을 못했더라고요. 오늘 0.9% 정도 추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14,000 라인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힘겨운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시각 현재 샘플러스 멘토님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버려라. 가치를 활용한 단기 대응법 전수 시간. 이율 멘토 나눔 투자 클럽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시장도 수요일 흐름과 비슷하게 좀 가네요. 그쵸? 네, 역시 지금 흐름 대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흐름들은 IT 쪽으로 좀 넘어왔어요. 물론 이제 오늘, 자동차주도 아침에 낙폭이 워낙 컸죠? 수요일에 낙폭이 컸는데, 그 부분을 만회해주는 지금, 소폭의 반등이 좀 나왔고요. 문제는, 주도는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관련, 역시 수주 장비가 지금 대량으로 수주가 예시된 그 종목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흐름들은 좀 지금은 IT주들 위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인데 수요일하고 좀 비슷한 진행입니다. 아침에는 특히나 이제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IT주 특히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서 지수는 오히려 양시장 모두 좀 플러스권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매수도 지금 보면은 양시장 모두 매수로 나왔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 매물을 오히려 좀 받아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미증시의 정치 상황은 별로 아직까지 좋지는 않은데 해결될 악재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역시나 수요일날 반도체 수주 삼성 시안 공장에 수주가 있었는데
원익 IPS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여파로 지금 부품주들이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테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아침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지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가 역시 테슬라의 주가 의견이 약간 좀 하향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추세상으로는 조정 정도를 일단 봐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약세다. 그 2차전지 테마주는. 반대로 이제 3D 프린팅 테마주에서는 역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란 종목이 역시 이제 그 주중에, 이번 달 안에 시제품을 출시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수요일날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고, 관련해서 뭐 TPC라든가 관련한 이제 테마주들 정도가 좀 강한 흐름들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쨌든 지금 빠르게 또 아침에 상승분을 또 반납하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또 미증시의 흐름도 좀 약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변동성은 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미증시의 흐름들이 좀 빠르게 풀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 흐름이 다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역시 증시는 좀 변동성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의하면서 좀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오늘 흐름에서도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그 반도체주라든가 장비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조금 이어질 개연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쪽에서 체크를 하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업종 부분을 좀 살펴보면 업종에서는 역시 IT 쪽이 좀 강세고요. 그다음에 역시 최근에 증시가 다소 좀 그 탄력 2천선 보에서 둔화되면서 방어주들 특히나 이제 통신주라든가 통신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배당에 대한 부분 하반기 연말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흐름을 좀 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상승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아침에는 좀 시총 상위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그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아침에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역시 LED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4% 정도 상승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 중국의 국경절 그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라다이스라든가 관련한 소비 관련주들도 일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총상위 쪽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앞서가는 흐름을 오늘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총 상위주에서는 역시 코스피는 역시나 IT주 쪽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워낙 뭐 오전에도 이미 시세가 좀 강하게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 계속 그 시장은 좀 다소 침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좋은 기업들 많이 나오니까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좋은 대응이 오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볼게요. 윤영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 정치권의 교체 상태도 계속되고 있고 지표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달러 유로가 보니까 22 통화정책회의 거치고 나서 1.36까지 달러 인덱스도 80불이 깨졌던데 우리도 그래서 오늘 하락 출발인가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ECB가 유로화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영향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시한을 넘긴 2014년도 예산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달러화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9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인 점도 달러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 ECB는 예상과 같이 기준금리를 기존 0.5%로 동결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와 유로화 강세에 대한 질문에 드라기 총재는 환율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장중 한때 달러 유로 환율은 1.365달러 선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1.362달러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위험 통화인 원화는 강세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9월 FOMC 직후 1,070원대로 내려선 원달러 환율은 이후 1,070원대에서 대외재료와 시장 수급의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된 8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하 시점이 점차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여력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55원 하락한 1,075.7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미국 재정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면서 위험 통화인 원화 약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초중반에서 박스권 흐름을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ID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우려를 떨쳐내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었다. 최소한 예상치에 의외로 부합하는 실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문별로 실적은 어땠는지 주가 흐름과 향후 4분기 전망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IM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께서 분석 도와주시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조를 넘겼습니다. 가전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쪽에서 조금 만회해줬다면서 IM 부문 신 사장님 얘기처럼 6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십니까? 분석 부탁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뭐 예상 수준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뭐 시장 컨센서스나 저희들 예상보다 한 3천억 이상 더 나왔습니다. 그 부문별로 보면은 지금 추정하건대는 IM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한 6조 6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가 6조 5천이었고 2분기가 6조 3천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분기로 보면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3분기 휴대폰 영업이익률은 한 22%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1분기 때보다는 낮지만 일단 전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M 사업부가 좋아진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스마트폰이 이번에 한 8,60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고가폰 비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저가 쪽에도 여전히 그쪽에서도 생각보다는 수익성이 마진이 좋다라는 거에 결국 이제 이번에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폰 부진 하이엔드급 제품이 안 팔리면 마진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상 떨쳐낸 3분기 실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4분기에도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지 사실 IM투자증권 우리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4분기도 역시 10조가 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낮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장초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 10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봤었는데 뭐 IM 사업부가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이 정도로 나와주면은 일단 4분기 반도체 쪽은 이익이 더 늘기 때문에 4분기도 일단 10조 원을 상회하는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뭐 120만 원 바닥을 찍고 지금 140만 원 이미 실적 보기 전에 넘긴 상황.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까? 한간에는 4분기에 반도체는 좋아지겠지만 스마트폰 쪽에 어떤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날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그 IM 쪽 사업부에서는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약간 이제 4분기도 원래 계절적으로 좀 느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과거보다는 그 계절성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4분기에 비용이 항상 많이 늘었었는데 최근에는 연간으로 이제 분산이 돼서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진 않고요. 일단 4분기엔 갤럭시 S3가 이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물량이 그다음에 원래 중저가가 물량이 이제 최고 성수기거든요. 4분기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물량 성장은 4분기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보다 중저가 쪽이 마진이 괜찮으면 4분기도 뭐 이익은 영업이익 계속 그 IM 사업부에서 뭐 6조 중반 정도는 계속 초중반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4분기에 반도체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4분기 쪽이 좋아지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뭐 3분기보다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펀더멘탈리 나빠질 부분은 별로 없고 좀 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하셨는데 주가는 뭐 200만 원 조금 무리겠습니다만 오늘 155만 원대 6월 급락 이전 주가까지는 오를 거다 하는 얘기도 앞서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보세요? 올해 삼성전자 주가 전망해 주신다면은. 글쎄 시간을 단기적으로 뭐 연말까지 딱히 놓고 그걸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일단 주가는 7월 달에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120만 원 초반까지 빠졌던 거는 사실 뭐 분기 영업이 하반기에 8조까지 사실 시장에서는 막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 빠지고 스마트폰 이제 피크 쳤다 이런 우려였었는데 근데 의외로 다르게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가 여전히 계속 좋고 스마트폰도 계속 이익이 견조하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바닥은 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뭐 여전히 P로 한 7배 정도 올해로 봐도 그게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으로 보면은 뭐 올해 이제 보세요 뭐 소폭 더 상승한다고 보면 내년에 이제 저희가 목표가를 188만 원 주고 있는데 그게 내년 P로 8배 뭐 PB로도 과거 평균 한 1.8배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뭐 최소한 지금 이익 추세가 여기서 꺾이지 않다 그러면 뭐 연말이나 내년 연초 이때는 그래도 최소한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전고점은 155만 원대 정도죠. 자, 다른 IT주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되려 중국 화재가 호재가 되면서 D램값 상승으로 이어져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와 동반 상승을 하지만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쪽은 실적 오히려 우려 속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IT 내에서도 온도차가 확연하군요. 예. 일단 지금 업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업황이 반도체 쪽은 반도체가 지금 계속 좋고 휴대폰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도 판매량이 좋고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LG 쪽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도 지금 기대보다는 좀 약한 상태고요. 3분기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도 지금 전반적으로 TV하고 디스플레이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좀 TV가 수요가 좀 계속 안 좋은 상태고 가전도 좀 전반적으로 소비 경기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TV 수요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일단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과잉 캐파 상태고, 그다음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삼성, LG 중국 팹이 또 새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쪽은 이제 계속 어떤 뭐 감산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일단 TV 시황 쪽은 개선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지난 몇 년간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하면서 뭐 D램도 사실 올해 업황이 크게 좋아진 게 결국은 업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D램 가격이 오르지만 사실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업황 호전에 좀 배경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업황의 명암이 서로 이제 주가에도 서로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서로 차별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LG 쪽은 업황 부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대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또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펀더멘털리 계속 4분기까지 좋아질 것이니까 조금 모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전고점까지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IM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과 함께 삼성전자 실적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돌발 실적을 시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에 조금 전에 애널리스트하고도 길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영업이익이 10조를 웃돌면서 오늘 주가도 괜찮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같은 나흘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조금 전에 우리 샘플러스 멘토님도 짚어주셨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 아침 초반부터요. 반도체 장비주가 이미 수요일날 들썩였는데 오늘 또 한 번 급등세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고 실적 또 D램값 급등 모두 반도체 장비주에 훨훨 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돌발 종목 하나를 굳이 꼽자면 테슬라의 배터리 화재로 인한 지금 전기차 테마의 흐름이 될 텐데요. 의외로 개파락 이후에 낙폭을 다소 줄이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세 가지 돌발 종목을요. 오늘도 역시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가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좀 올랐다가 또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실적,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를 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조 1000억,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같은 경우 6% 가까운 상승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5.3% 정도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매출액은 59조 원, 전분기보다 한 2.7%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보다 13% 정도 늘었습니다. 사실 이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이익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감들을 굉장히 좀 보기 좋게 한 방에 좀 날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IM 쪽에서 부분에서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성과를 보여줬다. 이 반도체 부문, 이 ITN 모바일 부문, 이 부분이 2분기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10조 원 돌파를 좀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의 횡보로 봤을 때 이제는 4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쪽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보급률이 좀 줄어들면서 이익 정체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부분 쪽에서도 이 회복이 굉장히 좀 빨리 됐기 때문에 10조 원대 돌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4분기에도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뭐 차트상으로도 일단 충분히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음봉이 난다고 해서 차트가 좀 돌아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STS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로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공정 장비뿐 아니라 후공정 장비,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력, 그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감을 하게 됐고요. 역시나 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전방 업체의 이슈와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이 중소형 장비 업체들 투자하시는 분들, 뭐 반도체라든지 AMOLED라든지 항상 이 전방 업체의 업황이나 주가를 체크하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 최고 실적, 그리고 디램 값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IT 쪽,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해외 주식들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느냐, 글로벌리하게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완전히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려감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등 이후에 윗꼬리는 좀 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까지 좀 노리시는 분들은 이 IT 부품주를 다시 한번 좀 보셔도 된다라는 제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IT 장비주들, IT 부품주들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시 한번쯤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까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끌었던 업종이 바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을 비롯해서 중소형주에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삼성 SDI 같은 경우 갭 하락 이후에 윗꼬리, 그리고 재차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이 모멘텀이 좀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한 악재로 좀 돌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델 S와 관련된 화재 사고로 테슬라 주가가 이틀 동안
6% 그리고 4% 넘는 수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의 10% 넘는 주가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죠. 내용은 시애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이 철구조물과 충돌해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일단 배터리 화재와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악재가 좀 나올 때는 충분히 좀 사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오늘 당장 사시라는 건 아니고 월요일쯤 그리고 화요일쯤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삼성 SDI 말씀드리면 18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18만 한 700원 정도 18만 500원 정도 지지가 된다면 재차 좀 반등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갭을 좀 메우러 트라이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오늘 주가 급락이 이 전기차 업종의 완전한 이 악재로의 터닝, 약화로의 터닝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종 오히려 음봉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를 접근해봐도 괜찮은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초 정도에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 보자. 오히려 테슬라 화재로 오늘 밀리는 전기차 테마는 분할 매수 사자 쪽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배주의 매수 시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목도 뭐 전공정, 후공정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사는 시기는 오늘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익 발표에 따라서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말도 껴있고요. 일단 주를 넘기셔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건 일단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이 중에서는 유진테크라고 하는 이 전공정 장비 쪽의 업체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기술력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모든 게 어느 정도 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날 말고 좀 음봉 정도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18,000원 초반대부터 좀 사보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은 공략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탑픽으로 유진테크 얘기를 한번 해주셨고요. 반도체 장비주 오늘 급등하는데 오늘 사는 거는 조금 무리지만 하반기까지 모아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 오늘 돌발 종목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가 날아가는 것과 너무 대비되게 같은 IT지만 소외되고 있는 LG 쪽을 좀 봐야겠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네요. 네, LG그룹이, 좀 약세를 띄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네, 업황 때문에 뭐 어쩔 수 그렇죠. 없다고. 네, 예.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적고, 약간 가전제품 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었는데, 대형, TV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줄 것이다. 그래서 한 2,7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2,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 보신다면은 실적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증권사들이. 무슨 얘기냐면 안 좋게 나온다고 그러고서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 실적보다 더 잘 나오거나 선방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이런 보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우려스럽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주가 수준 자체가 한 67,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한 65,000원이나 60,000원 초반이 되게 되면은 약간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고 또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뭐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 어떤 여전히 이익률이 높게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신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 주변 물론 우리나라에 한정된 거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신제품보다는 오히려 LG전자 신제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매출도 어느 정도 예전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보신다면 보조금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 5개월에서 한 3, 4개월은 약간 보조금 냉각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가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좀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대형 패널 관련해서도 약간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52 신저가가 나왔는데, 근데 LG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항상 좋게 나왔어요. 그동안 뭐 지난 분기 때도 실적은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급락을 나왔던 부분들 참고하신다라면은, 만약에 이번 실적 자체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점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3,000원, 24,000원 초반이라든지 23,000원 중반 정도 오면은 바닥 다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IT 쪽에서 보면 또 이제 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크리라는 LED 업체가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서울반도체가 다시금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42,300원대 주가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다른 LED 업체들, 뭐 루메스라든지 금호전기, 뭐 LG 이노텍 등 종목군들 본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조명 시장이거든요. 근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명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지가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고 이에 관련된 매출이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나머지 LED 업체들은 조명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차트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LG 서울반도체는 신고가 연출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루멘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업종 모두 다 매수하기보다는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D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 육성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3D 프린트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미미해요.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미미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대중화되기에는 시간 아주 멀다는 부분들. 단순하게 어떤 업체들은 이제 3D 산업을 포함시키겠다, 사업군에 넣겠다는 이유만으로 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테마성이라는 악성 테마, 가장 기초적인 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은행주 좀 살펴주세요. 오늘 또 신한지주가 아침보다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3분기 실적이 의외로 좀 괜찮을 수 있다. 이 기대감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지난 8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계속 우상향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악성 우발 채무들이 다 이 3분기가 되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STS 그룹이라든지 웅진 혹은 금호그룹, 혹은 최근에 동양그룹이 약간 다시 또 새로 붉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가 되면 다 끝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예대마진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보면 금리가 어느 정도 대출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분위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분기 때, 그러니까 3분기가 2분기보다 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쩌면 3분기가 2분기보다 좀 못하더라도 그게 최바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은행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충분히 그러한 이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도 어찌됐든 상승세에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은행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어찌됐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계속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은행 쪽에서는 이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를 잇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한 열흘 넘게 2000선에서 옆으로 갈지자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도 역시 옆으로 갈지자로 기어가고 있다. 다만 은행주를 치고 나갈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한번 치고 나갈 때 같이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하고 연동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자동차주 얘기를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이 이어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기아차가 60일선까지 크게 밀렸었죠. 네. 지난주 수요일에 4% 급락했었는데, 네, 유 대표님은 곧바로 자동차까지만 살펴주시죠. 네, 일단 자동차 좀 보신다라면은, 이번 지난 9월달에 안 좋게 나온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왜냐면 판매가 파업 때문에 네. 판매율이 좀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특히 미국 시장 쪽에 대해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감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아차가 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것 같은데 현대차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크게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올 것 같다. 한 24만 5천 원이나 24만 원 최악의 경우 24만 원까지만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추세가 조금 이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 네크라인을 잡아드린다면 62,000원 잡아드릴게요. 62,000원이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다시금 한 68,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금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박스권 한 6만 한 7, 8,000원대에서 한 65,000원대 혹은 63,000원대의 박스권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이제 악재가 나와서 맞았기 때문에 네. 이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 장세 그냥 신고가 연출하는 추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며칠 오르면 또 며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 종목 더 볼까요? 오늘까지 대한항공이 무려 5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분할 재상장한 이후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돋보였던 대한항공이었는데 최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네만의 뉴스에서 떠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이 오늘까지 밀리고 있고요. 웅진홀딩스가 오늘 무슨 소식인지 꽤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CJ ENM 42,000원대 넘으면서 52주 신고가를 썼던 그런 종목인데 물론 세무조사 관련해서 시끌하기도 했었지만 주가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조용한데요. 이 세 종목 김근호 과장님께서 분석해 주시죠. 네, 먼저 대한항공 말씀드리면 일단 대한항공이 닷새째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3분기 비수기, 3분기의 부진, 그리고 비수기로의 진입 이 부분인데 일단 그런 것들의 총 결론은 실적 부진이 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실적 부진이 좀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주가 하락에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경쟁이 심화로 3분기 이익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증권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중립 의견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일단 3분기 영업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장하는 수요의 상당 부분이 이 저가항공사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약점으로 좀 제시가 되면서 일단 대한항공의 주가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다, 사야겠다. 이 부분 조금은 뒤로 밀어주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연내 법정 관리가 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채무 변제를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들, 자회사들 매각 작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나 현금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나중에 보자. 지금은 쳐다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 역시나 이 마지막 종목이 CJ ENM인데 중요한 것은 CJ ENM이 이 실적 그러니까 게임 부분이 굉장히 좀 호조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인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4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매수기에는 오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급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세 종목은 딱히 매수 쪽의 의견은 듣지 못했대요. CJ ENM 하니까 같이 좀 파라다이스를
이야기를 유창희 대표님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국경절 연휴죠. 저도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막 이렇게 저를 그 여행 가방으로 미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5%나 급등해요. 네, 파라다이스뿐 아니라 GKL도 한 3.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파라다이스는 꼭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8월 달부터 중국인들의 그 베팅액 드롭액 게임 베팅액 자체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8월달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한 25,000원이 돌파된다라면은 한 27,000원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국경절 이번에 이제 국경절뿐이 아니라 10월 달부터 적용되는 여유법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줄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가 관련된 여행객은 줄 수 있지만은 VIP 고객들은 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좀 돋보일 수 있다라는 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호재로 2,000원짜리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약간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 유창희 대표님 가시기 전에 짧게 조언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 때문에 만약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면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은 똑같다 보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걸 체크하신다라면은 이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군들이 못 간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보고 조선이라든지 화학, 기계 업종군들은 만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다음 주 중에 타임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고 김근호 과장님은요? 네, 저는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역시나 3분기 실적 이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전기전자 부품 업종들, IT 부품 업종들이 단기간에 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닥 그리고 지난번부터 IT 쪽부터 보기 시작하자 하셨는데 IT 부품주 하반기까지 특별히 반도체 장비 쪽 모아가자라는 의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화상으로 스튜디오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바대로 코스피는 미국 발악질의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만회하면서 2,000 정도에서 꽤 괜찮게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락 전환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관련된 팁도 챙겨드립니다. 주슨 연결합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현물은 27거래 연속사지만 선물은 오늘 아침에서 좀 파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현물 쪽에 특히 이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하셨던 삼성전자의 힘 때문에 움직임이 좀 있긴 하지만요. 현재 오늘 주센 김도영 대표 방에서의 방향은 일단 아침부터 매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매도로만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 쪽의 모멘텀 자체에 하락 출발이 예견되어 있었지만 삼성전자에 의해서 왜곡되면서 상승 출발, 강보합 출발 이후에 위쪽으로 당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이후에 나홀로 매도를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창구와 투신 쪽의 창구 자체적으로 보면 누적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겠죠.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금융투자창구 쪽에서도 공격 정향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것, 또한 투신의 자금도 여력이 그닥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만 오늘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석했을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의 변동이 큰 반면에 콜옵션 쪽과 풋옵션은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는 거래량들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의 포지션은 양 매도 포지션으로 옵션 만기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점,
지난 수요일 날 일부가 변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 부분도 오후장에 들어와서 확정 신호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옵션 만기에 대한 1차 결제 지수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점에 양 매도 포지션 쪽에서 개인들의 콜옵션 쪽의 공격 성향이 좀 붙었고요. 풋옵션 쪽에서도 지금 놓고 보면 풋옵션 역시도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수반되고는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양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풋옵션에서도 매도 우위 쪽이 좀 점쳐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가장 봐야 될 것은 바로 선물 포지션입니다. 이 선물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된다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고 개별 종목 쪽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 뉴스들을 다 체크해 놓으셨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하다라는 거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고점 매도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공격 포지션, 즉 매수냐 매도냐고 놓고 본다면 지금은 매도가 맞겠죠. 이 공격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는지 확인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우위 쪽을 점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보기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 쪽을 보시면 차익 쪽에서는 이제 베이시스 놀이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익 쪽에서는 이미 매도 압박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이제 이 차익과는 다르게 바스켓 쪽으로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부분이니까요. 수급의 움직임에서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지 차익 쪽은 이제 현선물의 괴리차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차익 쪽에서 압박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제는 베이시스가 고평가 부분이 2점대에서 1점대로 내려왔고 1점대도 다시 한번 1.0대 이하 쪽으로 내려와서 옵션 만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압박 카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차트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금일장 마지막 황금 라인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미 이상 징후가 일부 쓰곤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셧다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큰 영향력은 없다. 자기가 갈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강조했습니다. 전일 이미 음봉뚱땡이, 못난이 뚱땡이들이 계속 출회가 됐었습니다. 양봉뚱땡이가 감싸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또한 막판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탈 부분까지 나왔다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속임수 쪽으로 양봉뚱땡이가 이쁘게 나오는 척했지만 위아래 꼬리에 나오는 몸통 캔들이 약했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 대비해서 이제는 두 개의 큰 음봉뚱땡이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하방 쪽의 압박 카드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 부분에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만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금일 황금 라인은요 264.00입니다. 자, 이미 이탈이 내려왔고 괴리율이 1P 이상 1.3포인트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추격 매도가 가능한가요? 물으실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70자리 부근에서부터 263대 부근까지는 싸움이 하나가 붙을 수 있는 속임수 패턴들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윗꼬리가 잡히는 자리에서의 매도 포지션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막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막 때리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만큼 파생은 1초 마근의 수급의 변화율에 의해서 리딩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 264.00을 정확하게 올라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밑에 하단부에서 황금 라인 아래쪽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강도만 보시면서 트레이딩 잡으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금요일장이 양봉으로 끝나줘야 가장 좋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이 부분을 셧다운과 만약 엮어서 해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선반영 측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열어두시면서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팁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15,000선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내줬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소식이 이를 감싸준 아침이기도 합니다. 2,000에서 잘 출발했는데 외국인 선물 2,000개약 넘게 파네요. 지금 199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IT주가 그 어떤 섹터보다도 시장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실적 시즌 시작된 느낌이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